안녕하세요. 탈북여성TV 이한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독일의 베를린에 와 있는데요. 이번에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서 올해 9월부터 위원으로 북한 인권 인도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번에 독일로 왔습니다. 독일에서 동서독일 통합 과정에서의 통일 미래 기반 조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서독일 과거 청산에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또 동서독에서는 여러 가지 과거 청산과 관련된 문서 기록 보존소라든지 또는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 관련돼서 어떻게 박물관들이 전시를 해오고 또 문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보존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 들으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이고 첫째 날은 오전에 라이너 에펠만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나이는 80세이신데요. 동독의 민주화에서 엄청난 그 운동을 해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연방 하원에서 의원으로 사선까지 계셨고 또 동독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이셨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에 그 과도기 동독 내각에서의 의회 역할도 하셨고요. 수타지 문서청에서 자문위원으로 또 2003년부터 2013년도까지 활동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방 동독 공산당 독재 청산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인권운동가 출신의 목사님이셨는데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또 독일 측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동서독 통일 과정에 있어서 과거사 청산을 어떻게 해오고 있고 지금 여기 재단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동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독은 통일 이전에 부터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한 평화 시위도 있었고 또 평화혁명, 동독의 자유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동독에서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도 있고 시위의 자유도 있고 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는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으로 방문하는 것이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교류들이 있었고 또 북한하고는 너무 많이 동독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처럼 이렇게 폐쇄적이고 또 교류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도 열악한 가운데서 이제 북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고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독과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독일에 오게 됐는데 평범한 동독의 주민들이 왜 민주화와 통일을 꿈꾸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동독 주민들은 서독이 경제적으로 동독보다 더 잘 사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었고 또 동독 주민들은 서독에 대해서 TV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았었고 서독 사람들이 동독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들 또 TV를 통해서 서독을 보는 것들이 자유로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면 나만의 영상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청을 제한하고 있고 또 시위도 절대 할 수가 없고 북한 반정부 시위 같은 걸 할 수 없죠. 선거의 자유를 위해서도 시위할 수 없고 종교의 자유도 물론 없고 종교를 가지면 정치범으로 인정되고 미신행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불교 이런 것들을 믿었을 때 북한 정권으로부터 굉장히 탄압을 받고 감옥으로 가거나 정치범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데요.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 세습에 걸쳐서 북한 정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더욱더 박해하고 김씨 일가를 우상시하는 그런 일들이 70년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서독하고는 너무도 많은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서독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동서독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냈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할까라는 문제 때문에 더욱더 독일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과거 청산에 있어서 독일에서는 그동안 과거 청산을 좀 더 일찍이 못했던 것, 최근에 와서야 그 나치 전범들에 대한 재판들도 이루어지고 독일 연방 검찰청에서 여러 나라들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했던 사례들도 있는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2014년도에 유엔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주민들에게 자행한 반인도 범죄로 규정지었지만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국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처벌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있어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인권 활동가들이 어떻게 북한의 이런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서 더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서로의 이런 연대적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 총회, 유엔 안보리에서 과연 북한의 이런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인권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독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들을 극복하면서 펼쳤던 정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동독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구축되기 이전부터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으로 자유롭게 왕래했었던 것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서독하고 우리 한반도 상황, 통일 상황은 많이 준비하는 과정도 다를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들이 훨씬 더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면서 이사장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에 와서 서독으로 오는 과정들을 동독 주민들에게 가감없이 TV로 방영을 했었던 부분들이 많은 이슈들을 불러일으켰고 동독 주민들에게 민주화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대적인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다가 주민들이 탈북해서 나오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오히려 북한에 들여보내서 북한에서 어떤 민주화를 일으키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북한의 민주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과거사 청산이 또 교과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독재체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민주체제도 경험하면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경험적으로 산 증인으로서 전달하는 것들도 앞으로 계속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독에서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 앙케이트 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과거사 청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가면서 지금도 과거사 청산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 사회정의 실현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계속 그 운동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한반도 분단 상황에 있어서 과거사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통일 이전에 그러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진전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앞으로 저희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나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관련된 기구나 기관들이 책임 규명과 관련되어서
형사처벌이든 민사적 소송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한 걸음 더 진전된 모습들을 보여야 이것이 더 진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9일에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난 10월 9일 600여 명이 강제 북송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처럼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탈북민들이 체포됐을 때 이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신속하게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일들도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입니다. 너무도 중요하죠.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강제 북송됐을 때 이들이 겪는 고문이라든지 또 집원수용소에 수감된다든지 구금시설에서의 겪는 끔찍한 인권 침해들을 생각했을 때 이들이 또 강제 실종되는 경우들도 있고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인권 침해도 끔찍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강제 북송된 600여 명 중에는 여성과 임산부 아동들도 있었는데 이 중에 80%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국제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신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축을 해서 국제사회, 미국이나 또는 유럽 쪽 지역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이런 분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그 처벌을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진보된 액션을 취하는 모습들을 국제사회에서 보여줘야지 북한 인권 개선이 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북한 인권에 관심 있는 또는 북한에 대해서 관심 있고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올해 7월까지 5명의 탈북 여성들을 구출했고 앞으로도 계속 북한 인권증진센터 소장으로서 계속 꾸준히 활동할 것이고 제가 참 그동안 소식들을 많이 업데이트하지 못했는데요. 작년 7월 이후로 여러분들하고의 소통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사실 작년에 하반기에 제가 탈북 여성들을 구출하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도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 더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제가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또 6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권위에서 또 활동하면서 국가인권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또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또 국제사회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중지를 위해서 또 이들의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위해서는 11월에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주 유엔 한국 대표부를 방문해서 거기서도 강제 북송된 피해자 가족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에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했고 워싱턴에서는 줄리 터너 특사도 만나고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태영호 의원과 함께 이번에 활동했었는데요. 방문해서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다라는 그 네이밍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제3위원회,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제 통과되는데 그때 그
그것을 위해서는 11월부터 이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의안에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네이밍을 해달라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뉴욕에서도 많이 했었고, 또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시위도 하고 북한 대표부 앞에서도 시위를 하고 여러 가지 강제 북송 중지를 위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이후에 지금 저는 독일에 온 거고요. 또 10월에는 멕시코의 자치대학을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북한의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 실상에 대해서로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도 많이 만났었고, 며칠 전에 12월 8일에는 또 멕시코 의회에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 실상에 대해서 연사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아일랜드 대사관저의 대사님의 초청으로 인해서 방문해서 저희 가족의 인권 상황이라든지 저의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북한의 인권, 여성 인권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북한 인권, 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17개국 그 대사라든지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리더들과 함께 만나서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하고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 앞으로 또 독일에서 있게 될 여러 일정들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북한인권 증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여러 국제 세미나라든지 R2P 국제회의, 북한인권 전문가 회의라든지 탈북민들이 북한인권 활동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하기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가지던 중에 그래도 제가 이 탈북여성 TV 이한별을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1년 넘게 제가 이제 유튜브 활동을 안 했지만 꾸준히 그래도 구독해 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앞으로는 꾸준히 좀 저의 활동과 함께 북한 인권 활동이라든지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교류를 함께 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여성TV 이한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전체 알람 설정 꼭 해주셔서 앞으로 이한별TV의 새로운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need me to be whole again. Thought you were the piece missing from love.